그런 시즌에 찍히는 돈을 보니까 된다. 된다. 네. 내 친구보다 내가 잘하는 거. 저 새끼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거 한 가지만 찾아도 충분히 누구나 지식 크리에이터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300억 매출의 신화 와디즈에서 컨텐츠 디렉터 업무를 하고 계시는 최홍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즈라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콘텐츠 팀을 리드하고 있는 콘텐츠 디렉터이자 1,400개의 상세 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기획을 해서 300억 매출을 운 좋게 만들게 된 최홍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터디파이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롯데홈쇼핑, CJ E&M 등 같은 대기업에 팔리는 글쓰기를 주제로 출강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멘토로서도 종종 활동을 하고 있고 퍼블리라는 그 콘텐츠 플랫폼 저자이면서 브런치도 운영을 하고 있는 최홍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와디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뭔데 어떤 업무예요? 콘텐츠 디렉터는 저희는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을 오픈하는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브랜드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를 같이 기획을 하고 좀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제품력은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만 펀딩이라는 좀 어색할 수 있는 도전은 처음 하시는 거라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을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무들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퍼블릭에서 글 들어오는 거가 있을 것 같고 그 야나드 머니에서 들어오는 거, 스터디파이에서 들어오는 거 이 정도가 계속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네, 다니시면서? 강연, 칼럼 뭐 이런 것들. 월급도 월급은 비정기 아니잖아요. 네, 월급도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식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신 경험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식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들으시면서 좀 재수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직장인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정말 시키지 않아도 야근하고 지나가는 듯이 야, 너 브런치 한번 해봐 라고 저희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주말에 이제 브런치 개설해서 혼자 주말에 그런 거 글 쓰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올리는. 그래서 회사가 하라고 하면은 나는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요령 없는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죠. 그분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또 주기적으로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업무에 변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좀 그래도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쳐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바뀌는구나 하면은 이제 바뀐 업무를 새벽 2시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일을 많이 해서 빨리 습득을 해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2시, 3시까지 새로운 직무를 익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성장도 확실히 빨리 할 수 있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압축적으로 쌓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연히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에디터가 필요한데 혹시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PR 하는 팀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팀에서는 그때 당시 저희 팀장님한테 괜찮은 에디터 추천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추천이 들어갔죠.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매우 잘 됐습니다. 29cm에 일하시는 분, 또 로우로우에 일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이렇게 3명에서 공동 인터뷰를 해서 패션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그게 조회수도 되게 잘 터지고 유입도 자연 유입이 되게 잘 되면서 그 패션포스트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박 기사가 하나 나왔다고 나중에 따로 피드백 주실 만큼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인터뷰를 보고 이번에는 퍼블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인터뷰 되게 잘 받고 인터뷰에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 퍼블리라는 플랫폼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실 생각이 없냐 해서 퍼블리에도 글을 싣게 됐고 퍼블리에서 본 글을 보고 롯데홈쇼핑이나 CJ E&M에서 다시 또 컨택이 들어오고 또 퍼블리 글을 보고 스터디파이에서 또 제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접하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공하는 그 지식 콘텐츠의 유형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식 크리에이터로서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계시는지. 패시브 인컴이 월급보다 좀 더 들어오고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강의를 뛰면 제가 강의비가 비쌉니다. 어이구 몸값이. 몸값이 비쌉니다. 오. 한 강의를 2시간을 했다 네. 하면은 또 이 월급 들어. 이거 돈이 되네? 그런 거를 확인했을 때는 언제예요? 퍼블리에서 콘텐츠를 되게 여러 개를 썼는데 네. 탑 10에 제가 쓴 그 콘텐츠가 3개가 동시에 올라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시즌에 찍히는 돈을 보니까 된다. 된다. 네. 그러면 그때가 네. 월급 근사치까지 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퍼블리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의 수익이 월급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잘 써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퍼블리를 처음 올릴 때는 사실 이것도 좀 재수없는데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 때문에 올린 거였어요? 그냥 재밌겠다.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네네네. 내가 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겠구나. 성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아티클을 올렸을 때는 하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처음 정상을 받았을 때는 애기! 약간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복리처럼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콘텐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잘 상호작용하던 때가 오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을 하니까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식 크리에이터로서 좀 눈이 뜨여진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눈이 뜨였는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이다 보니까 보험이 하나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더라도 내가 당장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퍼블리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돈을 바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의 관점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봤던 것들을 여기서 많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게 좀 된 거죠.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새롭게 해보자. 여기선 다른 방식으로 좀 콘텐츠를 풀어보자 하는 것들이 쌓여서 또 빠른 성장을 끌어내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홍희님은 다른 직장인분들한테도 이런 지식 크리에이터 활동 추천하시나요? 네, 제 앞으로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 팀원분들한테 요즘은 다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회사는 언젠가 망하고 나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험들을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회사 때려친다 라는 마인드로 사실 이런 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실 체감하기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타겟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조금 효율이 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또 나지 않는 되게 흐지부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이 회사 때려친다라는 악에 바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조금 더 이 일을 다른 곳에서 시도해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좀 뻔하지만 재수없는 긍정적인 동기로 시작을 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 좀 더 성공의 확률을 높여줄 것 같기는. 그러면 홍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 거네요. 네. 저는 회사는 계속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는 계속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와디즈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트렌드가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야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는 실무적인 인사이트들 그리고 동료들한테서 오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있고 이 성장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지식 크리에이터 업무들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만두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얻는 성장보다 내가 지식 크리에이터로서 업무를 하면서 얻는 성장의 폭이 더 커질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딱 직장인 지식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지식 크리에이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직장인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1년 전에 내가 가장 간절하게 알고 싶었던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일기장을 뭐 펼치시든 그때 뭐 친구들이랑 나눴던 카톡에서 상사를 씹었던 내용을 네. 좀 발굴을 하시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고 힘들었는지를 찾아서 이제 그걸 누가 필요로 할까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제안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어. 사실은 대학생분들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식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내 단짝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이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컴퓨터 관련된 걸 살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 하면은 나는 컴퓨터를 잘 사는 법에 대한 지식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저 친구가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야, 얘 괜찮은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이 사람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봐 하면은 나는 순식간에 이제 연애 코치가 돼서 전자책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친구보다 내가 잘하는 거, 저 새끼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거 한 가지만 찾아도 충분히 누구나 지식 크리에이터로 초등학생도 저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지식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사실 그거죠.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컨텐츠?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라는 게 되게 좁을 것 같은 타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